정민철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보안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왜곡했던 의원들 반성 좀 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나 들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지만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까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매우 잘 정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반려한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 영장을 반려한 이유가 최영중 범행기간을 보면 2024년 10월부터 범행기간 밑에 나와 있죠. 2025년 10월까지인데 자, 경찰이 이제 그걸 확인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2026년 7월 현재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사에는 통신 내역이 1년치만 보관되니까 경찰은 26년 7월부터 1년 전까지인 25년 7월까지의 이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통신영장을 쳤는데 검찰의 논리는 야, 이거 A양 사건이랑 관련 없잖아. A양 사건이랑 관련 없는데 이걸 왜 들여다보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반려했다라는 게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설명입니다. 미친 거죠, 검사가. 검사가 미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예. 이게 검사의 논리는 별건 수사가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별건 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관련 수사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검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거나 성매매를 한 사람을 단속했거나 어떤 성매매 행위를 하나 단속했다 칩시다. 그러면 성매매를 한 뭐 여성이나 포주나 뭐 성매매를 한 뭐 남성이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여성, 성매매를 한 여성 혹은 성매매를 한 포주, 성매매가 적발이 됐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들여다봅니다. 이걸 무조건 들여다봐요. 다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성매매 포주 핸드폰에 나와 있는 의심되는 남성들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아닌 이상, 가족이 아닌 이상 이 통화 내용은 봤을 때 이거 성매매 하는 걸로 의심되는데 그래서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심지어 통화 내용만 있지 그 남자가 끝까지 발뺌하면 성매매 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을 뭐 은행 계좌로 보내거나 뭐 한 게 아니라 현찰로 줬다면 그냥 기소합니다. 그냥 성매매 했지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해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이게 기본입니다. 성매매 관련 수사는. 이렇게 안 하는 수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매매를 한 건 단속했으니까 그 한 건만 확인해서 기소한다? 이거는 제가 뭐 취재를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되거든요. 이런 수사를 들여다본 게 무조건 다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성매매 뭐뭐 있는지 다 들여다봐요. 근데 유독 최 의원에 대해서는 그것만 수사해. A양하고의 관계 그것만 수사해. 나머지는 수사하지 마. 라고 수사의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족쇄, 압박을 채운 거죠. 검사가. 영장을 안 내주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까? 영장이 없는데. 뭘 들여다봐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영장을 안 내주면. 통신영장은 기본입니다. 통신영장을 봐서 의심이 되면 이제 계좌, 금융 계좌 압수수색으로 가고 돈이 오간 걸 확인해야 되니까요.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예 통신영장의 단계에서 막은 거죠. 자, 그러면 검사는 왜 이러느냐? 최영중을 시의원으로 공천한 사람이 누구냐?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시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진모는 최영중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이 최영중을 좀 아꼈나 봐요. 바로 쉴드를 칩니다. 이 김진모가. 최 의원은 미혼이다. 미혼인데 무슨 불륜, 외도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 피해자 A양이죠. A양에 대해서도 뭐 2차 가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뭐 그동안 무슨 둘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2차 가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김진모가 누구냐? 제 노트북 화면 좀 잡아주세요. 아유, 화면이 키워지지가 않네요.
이게 화면이 커지지가 않네요. 예, 이렇게 커지는구나. 얘입니다, 얘. 김진모. 이걸 왜 보여드리냐? 옆에 딱 나오죠? 대한민국 14대 서울 남부지검 검찰청 검사장. 남부지검 검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부지검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의도를 끼고 있어서 금융 관련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을 빼면 가장 핵심 요직입니다. 가장 핵심 요직이에요. 검사장이 갈 수 있는 것 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면 남부지검장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이즈가 큰 증권범죄, 뭐 기업범죄 이런 거를 수사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증권범죄 합수, 지금도 있죠. 증권범죄 합수단이 남부지검 안에 있죠. 진짜 잘 나가던 검사란 얘기입니다. 김진모. 얘가 MB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줄줄이 승진하고 잘 나갔던, 그러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 되면 이제 좀 한직으로 밀려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경력 보면 나와요. 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어휴, 뭐 무지 잘 나갔네요.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 이거 뭐 꽃이죠. 모든 검사의 꿈 같은, 모든 검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검사들이 꿈꾸는 자리입니다. 남부지검장은. 떡하니 남부지검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공천을 줬고 아끼고 실드를 쳤던 사람이니까 검사들이 영장을 안 내준 거 아니야? 이 의심이 증거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영장 청구권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장 청구권이. 이 영장을 안 내준 검사 징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영장을 안 내주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가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는데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검사 단계에서 반려할 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보완해서 영장을 다시 꼼꼼하게 더 많은 범죄 혐의 같은 걸 써서 다시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 검사가 또 반려하면 요 관계에서는요, 아무런 제재 장치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대한민국에는 제가 알기에 없습니다. 경찰은 신청하는데 검사가 법원으로 그 영장을 안 가져간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경찰은요, 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 다음에 수사권,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일선 경찰들이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수사권 우린 관심 없어. 검사 수사하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수사하는 거 보고 싶은 영장만 좀 잘 내줬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경찰들은. 영장 청구권이요, 그만큼 큰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영장 청구권은 영장을 주느냐 마느냐 이 단계를 넘어서 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르는 게 영장 청구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영장 안 주는데 뭘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검사가 영장 청구 안 해주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러서 물어보는 거 할 수 있겠죠. 장희수가 범죄 혐의 있으면 장희수 불러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통신영장 안 나와. 통신영장 안 줬으니까 금융영장도 안 주겠죠. 계좌영장도. 계좌영장 안 나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통신 내용 못 보고 금융 내용 못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사를. 근데 대한민국 검사는 이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 명기되어 있죠. 독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일단 영장 얘기 조금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약간 아까 이명수 기자 방송에도 얼핏 그런 말씀 드렸는데, 보안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해서 우리가 검찰개혁이 완성됐습니다라고 박수 치는 거는 그런 기분은 드는데, 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은 거에 가깝습니다. 검찰을 개혁하자는 거는 보안 수사권을 뺏고 말고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이, 검찰은 없어졌죠. 공소청인데 검사들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과 시민들의 상식에 근거해서 일을 공복으로서 인권의 수호자로서 열심히 잘할 수 있으면, 잘하게 되면 그게 검찰개혁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영장 청구권에 기소 독점권, 기소 편의주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여전히 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만 갖고도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권 갖고 덮고 싶은 사건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심지어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해 봐요. 이 검사들이 장난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사건을 암장하는 거는 너무 많이 봤고요. 영장을 안 내줌으로써 덮고 싶은 사건을 덮는 거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하게 해서 검사가. 이거는 그냥 그 수사권을 박탈한 이후에도 무조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범죄가 보통 이제 돈 벌려고 저지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한 짓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검사한테 돈을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 시장은. 그러면 검사들은 예전에는 편하게 직접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만졌지만 지금은 수사기관이 영장이 올라왔을 때, 수사기관에서 영장이 올라왔을 때 그 영장을 안 내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못하게 해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다. 저는 이런 가능성도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 얘네들의 방식은 뭐냐? 얘네들이 범죄자잖아요. 최은순, 김건희, 김충식은 이 사람들이 사실상 범죄자인데, 사실상이 아니라 뭐 범죄자죠. 정대택이 범죄자라고 고소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대택을 무고로 고소하죠. 무고로 고소해요. 그러면 정대택이 깜빵을 갑니다. 저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여전히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무고,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가거든요. 처음에 정대택과 뭐 최은순, 김건희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뭐 위증 이런 걸로 막 합니다. 사건을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그때도 다 처음부터 검찰이 직수해서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경찰 단계에서 경찰에서 하고 이제 검찰로 갔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거죠. 어찌 됐건 검사랑 친하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검사한테 줄댈 수 있으면 야, 너 저 사람 위증이나 명예훼손이나 무고나 일단 고소해. 그럼 또 하나의 형사사건이 되잖아요. 검사들이 그쪽 수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뭐라도 경찰이 어찌됐건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범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범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수사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랬을 때 여기는 영장을 잘 내주는 거예요. 여기는. 원 범죄자인 이쪽은 수사를 못하게 봉쇄하고 이런 식의 것들도 저는 여전히 가능하지 않냐. 검사들이 이렇게 장난칠 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이런 논의도 차차 해가야 됩니다. 예. 완성된 게 아니다. 검찰개혁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카르텔은요. 권력도 갖고 있고요. 돈도 갖고 있고요. 언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도 자기 편입니다. 이거를 해체하고 깨부수는 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사권 하나 가져왔다고 이게 해체되지 않는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까지도 대부분의 언론이 실컷 장윤기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영중 사건은 충격적이지 않나요? 시의원이 이번에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현역 시의원이 의제강간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들고 여기에 개입을 해서 수사를 방해했는데 이거는 언론에 잘 보도도 안 됩니다. 오늘까지도 그냥 장윤기 사건만 두드려 팹니다. 이게 언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 네.
MBC, JTBC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맞습니까? 최영중 사건은 얘기가 안 됩니까? 기사 가치가 없나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까? 그래서 언론개혁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이 이제 그 최고 위원 예비 경선 있었는데 컷오프를 면하고 이제 본선 진출자를 올렸는데 딱 하나 최고 위원 나온 게 저는 언론개혁하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언론개혁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최민희 의원님이 언론개혁에 좀 관심이 실제로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이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뭐 소통을 할 수 있고 저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하면서 언론개혁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세훈, 이건 좋은 소식이죠. 어제 나온 소식이라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요. 서울시장 재선거가 제 생각에는 거의 확실합니다. 오세훈이 1심이죠.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이 되죠. 혐의는 이거죠. 명태균이 오세훈 관련 여론조사를 10여 차례 해줬습니다. 이 대금을 오세훈의 측근이자 스폰서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대납을 해줬죠. 검찰은 10여 차례 이렇게 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그중에서 5건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건은 너 스폰서, 사업가인 김한정이 오세훈 너를 위해서 지금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그 돈은 김한정이 대신 냈네.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라고 하면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때린 거죠. 이거 2심에서 안 뒤집힌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유죄 나왔습니다. 명태균 법정 구속됐죠. 이것도 좀 이진관 판사가 역시 명판사인 게 이진관 판사의 힘이 큽니다. 그냥 딱 유죄를 줬죠. 그리고 대법원이 김건희 사건을 소부에서 원래 이제 확정 판결해야 되는데 전원 합의체로 옮기면서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그널도 김건희의 다른 거는 크게 논란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거의 확실하게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이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도 역시나 자기 남편인 윤석열 관련한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 김영선 공천 주고 거기서 알아서 니네들끼리 돈 갈라먹어 이건데 이거 윤석열 유죄 나왔고 이제 오세훈도 1심에서 유죄 나왔어. 명태균 법정 구속됐어. 김건희만 무죄야. 1심, 2심 무죄야. 김건희만. 대법원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법률 적용하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김건희 무죄하는 순간 법원은 굉장히 꼴이 우스워집니다. 어떻게 김건희만 무죄가 나와요? 명태균, 윤석열, 오세훈이 지금 다 유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가져간 거는 요 고려 때문이라고 거의 확실하고요. 이 고려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갔으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김건희도 꽤 있다. 그렇게 보면 오세훈은 2심에서 뒤집히기 어렵고요. 1심에서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거를 다 뒤집어야 돼요. 2심에서 오세훈이 뒤집으려면. 2심에서 뒤집기 어렵지 않죠? 뒤집기 어렵죠. 명태균이 진술을 바꿔야 되고, 그죠? 명태균이랑 반대했던 그 여성분 이름이 뭐죠? 아무튼 이쪽도 다 진술을 바꾸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오세훈과 관련해서는 명태균이든 이쪽이든 진술이 다 일치합니다. 그거 오세훈이 시켜서 한 여론조사예요. 돈은 김한정이 대납하기로 한 거예요. 라고 진술이 일치합니다. 뒷받침하는 물증도 어느 정도 있고 녹취록 이런 거 나왔죠. 녹음 파일.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은 재선거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재선거는 저는 이 분위기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고 부동산 정책 슬슬 얘기 나오고 있죠.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한문도 이런 분들도 그렇고 아까 홍사훈 쇼에 다녀왔는데 그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좀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하긴 하나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 요거는 저는 좀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뭐 전문가들이 그렇거나 말거나 또 결정적으로 보면 이미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고가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고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죠. 집값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 서울에서 서울시장 선거 내년에 4월에 다시 한다고 이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사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꿈꾸시는 분들은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경선을 치러서 좋은 후보 뽑아서 내년 4월엔 이겨야 된다.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거 오늘 그 의총에서 당론으로 이제 추인한다. 나 그런 보도를 봤는데 혹시 뭐 지금 나온 내용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정권 송치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정권 송치. 이 정권 송치는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어요. 2021년에. 네. 그때 요거는 폐지가 됐던 거야. 정권 송치. 이게 폐지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 경찰이 이 무혐의네? 그럼 그렇게 종결 처리를 하는 건데 정권 송치는 그것도 넘겨서 결론을 검사가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또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 11명과 함께. 요 일련의 과정 혹시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마지막 깔딱고개 넘어가는 게 참으로 쉽지 않아. 어렵구나 네. 싶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을 제가 이제 뭐 급하게 찾아서 봤는데 이거 정권 송치 부활도 문제고요. 정권 송치가 된다는 게 실은 이게 송치된 사건 중에서 야 이거 다시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아니 요거는 이제 저희한테 표를 주신 것 같은데 표 그거는 한번 보세요. 이거 마무리 바빠도 그거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보시죠. 자 신장식 1번. 자 요거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불송치 송부 처리 검토 기록 반환 등등등 보면 0.03%잖아요. 여기 불송치 건수 중 비율, 재수사 요청 중 비율 이걸 보시면 불송치 및 재수사 요청, 불송치 내지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이거 왜 불송치예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한 게 맞아. 그러면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검찰이 경찰한테. 근데 재수사 요청 불송치 건수 중 비율이나 재수사 요청 보면 1.15% 재수사 요청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다 가져다가 써야 되겠다. 사건을 전부 다 받아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사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건을 다 받아야 우리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건을 일단 다 받았다가 중수청 사건이라든지 국수본 사건이라든지 중요 사건 있죠. 요 부분은 내가 끝까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수사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아니면 전권 송치주의 부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2021년 이전으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2021년에 폐지가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도 별로 필요 없는 거를 굳이 달라고 하는 거는 경찰을 여전히 통제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지금 거죠. 어찌됐든 뭐 여론의 흐름이 뭐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막을 길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좀 우회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의심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김남희 의원 내신 안 중에 제 195조의 3 합동대응본부라는 게 있어요.
합동 대응본부.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총장은 중요 긴급 사건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하에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소청에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검경 합동대응본부를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어떤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놓는 겁니다. 수사 지휘권을 주는 수사지휘권을 합동대응본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지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놓지 않겠다는 네.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195조의 3으로 싹 들어와 있어. 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 그 전권 송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도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검찰로 다 봐요. 송부하도록 돼 있어요. 아, 기록은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면 지금 현재 이제 바뀐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경찰이 이제 뭐 들여다보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네. 살인 사건,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뇌물죄, 피해자가 없어요. 어. 이런 범죄들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경찰 내부에서 그런 중대 범죄들에 대한 다른 통제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 종결권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수사를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수사를 처음부터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다볼 사람이 있어야죠. 그 그렇죠. 많은 사건을. 아, 수사 인력. 결국 인력의 문제예요. 인력의 문제야. 예. 이 보안은 수사권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결국은 그 권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인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전권 송치 제도를 남겨놔야 지금의 공소청이 검찰청 인력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부 넘어오는 그 사건들을 검토하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수사관들도 예.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을 안 주고 그럼 수사 종결권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전권 송치는 사실은 그 네. 근데 두 분이 지금 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지금 두 분은 검찰의 입장에서 원한다 이런 식으로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법안은 검찰이 낸 게 아니고 민주당 법사위원이 낸 거예요. 아, 그쵸. 요거는 오류입니다. 검찰이 냈다고 이거 김남희 의원이 낸 거 알고 예. 있습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이 검찰의 이해에 편승할 이유는 없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김남희 의원, 그거는 제가 정말 예, 사실 저도 김남희 뭐-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그 장애인법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장애인 관련된 역할과 관련돼서 굉장히 제가 존중하고 네. 여러 이게 있지만 사실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법안을 냈는지 그 전권 송치의 정확한 의미 쉽게 말하면 상시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시관여. 상시관여는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업무를 담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검찰청 인력 대다수가 공소청으로 넘어와야 한다라는 근거가 될 뿐이에요.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오늘 어제 내셨나? 어제 내셨을까? 오늘이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 의총에서 당론 결정을 못 하면은요.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가 없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러니까 비공개로 지금 의총을 진행한다고 하던데. 근데 그렇게 되면 법사위 법안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개최가 예정인 본회의. 그 본회의에서는 국힘에서는 또 필리버스터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금요일 날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을 하고 그날 가결을 해야 끝나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8월 5일까지가 임시국회이긴 한데 8월 1일부터 민주당 순회전대가 시작이 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아요. 전당대회. 그러네. 8월 1일부터. 예,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사실상 목요일 날 상정하고 금요일 날 필버 종결 표결하고 가결 투표까지 하는 것이 사실상 8월 17일 전대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는 타임 테이블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래?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와요. 아, 그래? 그러면 이게 실제로 수기를 위한 법안 제출인지 아니면은 당론 결정을 걸리는지. 수기라는 이름으로 당론 결정을 뒤로 물리는 그게 목표인지를 그래? 제가 의심스럽고요. 만약 오늘 당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한병도 원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원칙적으로 하고 이번에 7월 중에 전대전에 끝낸다라고 하는 입장에 따라서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사보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 네, 참 쉽지 진짜 않네. 저는 이 보안 수사권이랑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지동설 천동설 논쟁이 아니에요. 지동설을 옳고 천동설은 너희들이 주장하지만 틀렸다.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보안 수사권 논쟁은 사실 제도를 우리가 개편하기로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하느냐에서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답은 없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일단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본질이야. 예,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 잘 들어줘야죠. 이 거부 반응의 얘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혁의 방향인데 맞아. 이거를 너무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폐지하기로 한 제도의 장점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장점 어떡할래 이거거든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네. 초동 수사나 또는 이 연고 관계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재척기 PFP가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수사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럴 때 보안 수사, 보충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감시, 통제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근데 더 이상 그 보안 수사, 보충 수사, 감시, 수사 통제 이거 특히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 그 주체가 검찰한테 검사가 주지 말자라는 말자고 거예요. 시작된 거야. 첫 맞아요. 논의가 첫 거기서 논의가 시작된 거야. 그 거기서부터 얘기는 그만 좀 시작됐어. 하세요, 제발. 지금 보면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옳고 그름이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논의가 시작된 거잖아. 맞아. 출발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중요 사건 수사 초기 적법성 통제 협력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막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그 검찰한테서 빼오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책 없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저 나왔을 때 다시는 보안 수사권 얘기 안 하신다 그랬는데 또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만 진짜 내가 지금 토가 나올 거야. 진짜.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에 통과가 돼도요. 10월 2일 날 개문 발차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게 그것도 제일 걱정이야. 걱정돼요. 사실 그런 얘기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막 이런 거 만든다니까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야, 제대로 그런 막 얘기해야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초기 수사 부실을 막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제도를 제대로 근데 잘 지금 원활하게 할 수 보안 있느냐. 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되는 쪽에서는 지금 어떤 시동 걸고 있는지 압니까? 나중에 이거 시행돼 갖고 니네 피해만 얼마나 걸리기만 부작용 해봐라. 많은지 내가 일단 너네들 내가 죽인다 이제 그것만 지금 시동 걸고 있어. 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 못하게 같이 해야지. 그 안을 내와야 되고요. 부작용이 그래서 없도록. 이런 그 수사 초기 적법성 통제 협력 체크리스트 같은 거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이 수사 제대로 통제하고 초기 부실 수사 없도록 만드는 방법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두고 봐라. 내가 업무 태만 하고 말 테야. 내가 그런 폐업하고 말 느낌으로 테야. 해. 그게 뭐야? 라는 기세로 있는 공무원들 단속 확실히 하는 거. 네. 지금 이런 거 해야 돼. 맞습니다. 시기예요.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제 예. 입장은 그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게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니까 나는 오늘까지 얘기할 줄 몰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의 주셔야 됩니다. 네.